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주말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저희 여수 MBC가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들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생 극복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생의자, 소통의자를 만들고자. 의원들이 당을 떠나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이 안 되어 있고, 방문인들이 우리 시를 찾아서 의뢰뿐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와서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남적 13개 시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의 송박 영신을 주제로 2016년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퇴진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6시에 연양동 국민행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에는 여수 정보호 사거리와 광양 중마동 23호 광장 등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됩니다. 특히 여수의 촛불 집회에선 세월호를 주제로 한 연극이 선보일 예정이며 지역마다 떡국 나눠 먹기와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각 지자체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고운군 편입니다. 관광 투자 유치와 무인기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과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고운군의 성과 가운데 하나는 관광 발전의 새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96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이끌어낸 데 이어 사업비 600억 원 규모의 대형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올 하반기 실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주도 행사와 소록도 100주년 같은 전국적 이슈에 힘입어 올해 고흥지역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략 산업인 드론 산업도 올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무인기 전담 부서를 신설한 고운군은 세부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드론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향후 고흥에서 드론 관련 교육, 제작, 실증, 인증,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공사, 상수도 현대화 사업 선정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삐걱거린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은 곧바로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발전소 반대에 앞장선 주민을 겨냥해 군 간부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군민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부적절한 수의 계약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고
중국 도자기와 윤봉길 의사 유묵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하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킨 것 같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과 민선 6기의 종착점을 불과 1년 반 남겨둔 상황. 삼선 군수의 마지막 임기인 만큼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흥 군에게 던져진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올 한 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1조 5,800억 원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일상해양산업이 1,200억 원, 금호석유화학이 900억 원, 한성 P&S가 6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모두 1조 5,800억 원의 사업 투자가 이루어졌고 4,4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업체인 보임에너지, 글로첼 에너지 등이 3천억 원대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는 등 모두 27개 기업들이 경제청과 1조 400억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농어촌 교육 현장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소규모 학교를 지탱하고 전담형 교육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치러진 16박 17일 일정의 독서토론 열차학교. 독서 토론 능력은 물론 역사 현장 체험, 학생들의 의지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내년에 최종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면접도 강화를 해서 정말로 글로벌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독서 토론을 중심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전남의 교육 여건은 악화일로. 지난해 22만 명이었던 학생 수는 2018년 2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교 수가 아닌 학생 수를 중심으로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서 올해에만 300억 원의 교부금이 줄었습니다. 도서지역 학교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점을 감안한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누리 예산은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500억여 원이 부족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메우려면 초중고교 학교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포 오감직으로 목상고를 옮기는 계획은 예산 문제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학생 90%가 수능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 맞춰 고교 야간 자율학습은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특성상 다양한 진로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와 상담 창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와 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2일에 실시될 여수시 나선거구와 순천시 나선거구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내년 3월 22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적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60.4도입니다. 여수시 쌍봉동 옛 자성마을 주민 30만 원, 4080 회원 1동 28만 원, 여수시 박춘걸 둔덕동장회 직원 20만 원, 소호동 용암경로당 회원 17만 원, KRCC 주식회사 공무팀 박지원 15만 원, 대림산업유화사업부 여수공장 품질관리팀 박충원 15만 원, 여수시 여천동 신선마을 주민 15만 원, 2호 버티칼 대표 1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농촌 지도자회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기마을 노인회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소율마을 주민 10만 원, 둔덕동 11통 주민 10만 원, 소호동 월양 경로당 회원 10만 원, 쌍봉동 모아 미래도 아파트 주민 10만 원, 중앙동 주식회사 대림전기 황동문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MG 새마을금고 여수중부 박영주 이사장 10만 원, 쌍봉동 27통 주민 5만 원, 쌍봉동 28통 주민 5만 원,
쌍봉동 29통 주민 5만 원, 쌍봉동 6통 주민 5만 원, 여수시 중앙동 900식당 5만 원, 남흥 미곡 정덕인 5만 원, 한려정육점 김성종 5만 원, 둔덕동 라온유 아파트 서유찬 3만 원, 라온유 아파트 서하송 3만 원, 여수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3반 9,100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방법무사 회원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법무사회는 연말을 맞아 회원들이 모은 1,513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항 중흥부두와 석유화학부두의 고질적인 선박 정체 현상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측은 이번 달부터 중흥부두의 채선 완화 방안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흥부두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평균 22%에 이르던 채선율이 17%로 석유화학부두는 43%에서 35%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화주사, 하역사들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접안 후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시스템 보완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수 한단의 한 업체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소외계층 의치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여수시에 1,600만 원 상당의 의치 지원을 위한 후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그동안 의치 지원 사업과 함께 사랑의 밥차와 교복 지원 사업도 함께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처를 하지 못하는 만 65세 미만 사회 취약층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태풍으로 파손됐던 오동도 인근의 부두 접안시설 복구가 마무리돼 여객선 미나모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10월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미나모와 부딪혀 파손된 오동도 부장교 공사가 끝나 조만간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지금도 아침 공기가 비교적 부드럽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쌓일 걸로 보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무난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넘이 시각은 독도가 오후 5시 5분경으로 가장 빠르겠고요. 서울은 오후 5시 24분, 신안 강원도는 오후 5시 40분경으로 올해 마지막 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5도, 전주 영하 0.1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인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5도, 전주와 대구 7도 안팎으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날인 내일도 대부분 지방에서는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